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차기한 변호사입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고 그 아들 박주신 씨가 귀국을 했습니다. 양승호, 김우현 두 분에 대한 형사 변론 사건을 맡은 변호인으로서 당연히 박주신 씨가 귀국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에 각각 박주신 씨 출국 금지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변호인인 김기수 변호사님께서는 담당 재판부에게 박주신 씨가 증인 소환장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받고 6개 기일에 불출석을 했기 때문에 재판이 공전되고 있었는데, 박주신 씨가 귀국을 했으니 기일을 지정하고 박주신 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달라라고 하는 의견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언론 매체가 이러한 어떤 사건의 절차 진행 과정이나 또는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배현진 의원과 진중권 교수 또는 다른 시민들 사이에 논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만 더 관심을 두고 있어서 오히려 사안 실체를 밝히는데 갑갑한 마음이 들어서 그 문제에 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권을 비롯해서 또 좌익 진영의 시민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이렇게 주장합니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 의혹 문제는 2013년에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해서 다 끝난 것인데 지금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 오히려 박주신 씨의 어떤 명예를 지켜줘야 된다. 물귀신식으로 다 지나간 문제를 터무니없이 발목 잡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죠. 지금 2013년에 어떤 단체가 박주신 씨를 형사 고발을 해가지고 무혐의 결정이 난 적이 있는데 그 사건에서는 박주신 씨가 단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2013년 3월경 해와경찰서에서 박주신 씨에게 서면으로 출석해달라고 하는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박주신 씨가 그 통지서를 조사 예정일보다 하루 이틀 지나서 받았기 때문에 출석을 못했는데, 다시 기일을 정해주면은 피의자 조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유선으로 담당 형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2013년 그 사건에서 경찰도 검찰도 단 한 차례 박주신 씨를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 신문에 난 기사들이나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보면은 이미 그 당시에 자생병원에 엑스레이가 유출이 되어서 치아 14개가 아말감으로 떼온 사진이 막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수사를 할 때 박주신 씨를 불러서 입을 한번 열어보라 하고 치아 상태에 대해서 사진만 한번 찍었으면 그게 진짜 박주신 치아인지 아닌지 육안으로 손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2013년 검찰에서는 그 박주신 씨를 단 한 번도 소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이 됩니다. 2014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그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3월경에 양승호, 김우현 등 시민 여러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관위에 고발 의뢰를 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이제 고발을 하고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고발인인 박원순 시장과 박주신 씨는 검찰의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5월경 지방선거 한 달 전인데 수사검사가 박주신 씨에게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을 통해서 조사할 게 있으니까 중요 창문이니까 나와라 통지를 했는데 박주신 씨가 불응했어요. 그러다가 6월 초에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당선되었죠. 그러고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이제 당선되었으니 나는 그 피고발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처벌 불원서를 내고 그 다음에 한다는 말은 처벌 불원서를 냈으니까 박주신도 출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변호인을 통해서 의견을 밝혔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 당시 죄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발을 취하하거나 처벌 불원서를 내거나 그런다고 해서 그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명예훼손 사건은 그냥 그렇게 끝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그렇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진실을 밝혀야 되니까 계속 박주신 씨한테 출석을 요구를 했어요. 그 변호인을 통해서. 근데 박주신 씨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오케이 그러면 뭐 직접 출석은 안 하더라도 서면 답변서도 내라. 그래서 질문 사항을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리를 맡았던 변호인을 맡았던 로펌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8월 달에도 안 내요. 2014년 8월에도 그 답변서를 안 냅니다. 이제 한 2달 지나고 난 다음에 2014년 9월경에 수사검사가 서울시청에 파견 나가 있던 백종우 검사에게 물어봅니다. 이제 수사를 마쳐야 되는데 서면 답변서를 낼 건지 안 낼 것인지 최종적으로 확정적인 의사를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종원 검사가 수사검사에게 박주신 씨가 현재 외국에 유학 중이며 체류 중이므로 명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사검사가 출입국 조회를 해봅니다. 근데 2014년 9월경에는 박주신 씨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사검사가 다시 서울시에 파견 나간 검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박주신 씨 출입국 조회를 조사를 해보니 지금 국내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달라. 그랬더니 그 백 검사가 알아보고 난 다음에 현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외국 순방 중이기 때문에 귀국하면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0월 초에 박원순 시장이 귀국하고 난 다음에 질문사항이 너무 많다. 예민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박주신 씨가 곧 유학을 위해서 외국에 출국하기 때문에 서면 답변서도 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2014년 10월 달에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무려 6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 귀국을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기소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2013년에 그 모 단체가 고발했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재판 절차를 통해서. 그래서 2015년 8월 달에 시민 1000명이 박주신 씨를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2015년 8월부터 또 재판이 쭉 진행이 됐습니다. 그 진행되는 동안에는 박주신 씨를 치료했다고 하는 치과의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측근인 엄상익 변호사, 그리고 2012년 2월 22일 날 세브란스에서 신금을 했을 때 그 박주신 씨를 안내했던 세브란스 홍보팀 직원들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검찰 측에서 추천한 의사 교수들, 피고인 측에서 추천한 의사 교수들이 감정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엑스레이와 MRI 영상에 대한 감정도 하고 피고인과 검찰이 요구했던 감정사항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보고서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재판 절차가 다 진행이 됐어요. 중요한 증거가 나올 때마다 저와 김기수 변호사는 1000명이 고발했던 그 사건에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계속 증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증거가 나왔으니 박주신 씨를 조사해달라는 식으로 냈습니다. 3년 4개월 동안 고발인 진술을 안 받아요. 요번에 여러분 보셨죠? 박원순 전 서울시장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발했던 여직원, 그날로 바로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주신 씨를 고발한 그 사건에 관해서는 3년 4개월 동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는 저희가 박주신 씨 말고 다른 사람들도 고발을 했습니다. 위증을 했던 사람들 고발을 했는데 그 사건들에서는 고발인 조사는 했지만 결정을 안 하고 박주신 씨는 3년 4개월 동안 고발인 조사도 안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18년 연말경에 무혐의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아니 2013년 그 사건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거가 산더미처럼 나왔는데
최소한 고발인한테 불러서 이 증거들이 무슨 의미고 어떻게 나온 것이고 뭘 입증하려고 하는 건지 물어나 보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하등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혐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찰 항고를 한 다음에 지금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지금 항고 맡은 검사가 계속 기록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박주신 씨가 들어왔으니까 그 사건에서도 박주신 씨를 불러서 조사하면 되겠죠. 확실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박주신 씨가 들어왔으니까 그 수사 제기 명령 내려서 수사하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이 사건은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호, 김우현 등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양승호 등 시민 1000명이 박주신 씨를 병역법 위반,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했던 그 사건에서도 사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갑재 기자는 이번에 또 나서서 그 병역비리 의혹 재판에 지금 박주신 씨가 나와서 증인신문을 하고 감정에 응하라고 하는 그 배현진 의원의 코멘트에 대해서 비판 발언을 했습니다. 또 박주신 씨의 인권을 이야기했죠. 아니, 공직자와 대한민국의 두 번째 권력을 가졌던 공직자와 그 가족들은 시민을 고발을 하고 그 고발당한 시민들은 6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고발한 사람이 수사에도 협조 안 하고 재판에도 협조 안 하면 자, 누가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들은 신속한 재판, 법과 법률이 정한 판사에 의해서 법률에 따라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러면 고소고발을 했으면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해서 그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야 되는데 6년 동안 협조를 안 해요. 6년 동안 이 피고인들은 대구에서 부산에서 40여 차례 서울과 부산, 대구와 부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한번 올 때 짧으면 4시간, 길면 10시간씩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고 어떤 사람의 인권이 지금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겁니까? 박주신 씨가 나와서 증인신문하고 신체감정 받으면 끝납니다. 아니, 증인신문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엑스레이, 치아 엑스레이, MRI만 찍으면 모든 의문이 다 풀립니다. 모든 의혹이 다 해소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도 안 하고 쟁점에 관해서 파악도 안 하는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6년째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짓밟히고 있는 시민들을 비난하고 오히려 그 시민들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최소한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발발하고 코멘트를 냈던 배현진 의원이나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거나 압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중국식 인민민주주의나 북한식 그런 전체주의 체제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또는 최소한 북유럽식 그런 어떤 민주주의를 우리가 원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에서 지금 이 재판 내용을 잘 모르는 어떤 시민이나 기자나 또는 여권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다 끝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1심 판결에서 오죽하면 판사가 벌금을 높게 했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몇 가지 쟁점들만 정리해서 추가로 안내하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이 영상 다음으로 올라갈 영상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2012년 2월 22일 날 세브란스에서 신체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 신체 검사에서 채널A가 방송한 게 있는데 그 채널A 방송 내용과 엄상익 변호사의 증언에 대해서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는 1심에서 나왔던 중요한 증인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측근인 문치과 의사가 법정에서 했던 증언과 그 문제점에 관해서 아주 간략하게 몇 개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